이번 사연은 예비신부 앞에서 예비신부 따귀를 여러 대 때리고 예비신부를 밀쳐버린 다음 파혼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인데 이틀 정도 멍한 채로 지내고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남친의 누나에게 뺨을 맞고 파혼하게 되었어요. 맞기만 하고 파혼했으면 사이다가 아니겠죠. 예비 신우에게 몇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체육관을 다니며 복싱과 MMA를 배웠습니다. 키가 작지도 않고 그리 마르지도 않았는데 남친의 누나는 자기가 제 뺨을 때려도 제가 못 덤빌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시댁이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예비며느리라 해도 뺨을 맞고 멸시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신우는 제가 못 덤빌 거라 생각했는데 저한테 맞고 나니 두려움과 당황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예랑이었던 남친과 저는 둘 다 30대 초반입니다. 올해 초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상견례는 올해 봄에 했고 결혼식은 내년 봄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인자한 분들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친 부모님의 그런 모습은 가면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바로 알 수가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더라고요. 인자한 미소 뒤에 감춰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그런 사람들의 아들로 자란 남친은 뭐 다를 게 있을까요? 남친 부모님은 남친의 누나를 애지중지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 나는 여자아이였고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뤘다고 해요. 남친 부모님은 저에게도 당신들 딸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친 누나 얘기만 나오면 칭찬 일색이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친 누나가 그리 칭찬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다는 사람이 대학은 왜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는지,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된 이유는 뭔지, 악기를 잘 다뤄서 음악에도 천재성이 보였다는 사람이 무슨 악기를 취미로 다룬다는 말조차도 없는 것은 뭔지, 어쩔 때 보면 시부모님은 습관적으로 자기 딸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저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본인 딸을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지도 모르죠. 남친 말로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는 좀 홀대하고 자기 누나만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누나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셨고 혼낸 적도 별로 없었는데 자기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부모님의 눈에 들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친 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제 앞에서 본인들의 딸 자랑을 시작하더니 본인들 딸, 아들 구분하지 않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평범 이하인 딸과 평범한 아들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제가 처음 남친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남친 누나도 집에 와 있었어요. 남동생 결혼할 여자가 집에 온다고 해서 와 있던 사람인데 그날 남친 누나는 저를 본 채도 안 했습니다. 사회성의 출발은 인사 아닌가요? 제가 인사하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저는 그런 남친 누나가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가끔 선물도 보냈어요. 제가 뭔가 선물을 줄 때도 남친 누나의 표정은 노력이 가상하네, 내가 받아줄까? 하는 표정이었죠. 그 표정을 보고 저는 남친 누나가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예비신우 행동이 가관이었어요. 저희 오빠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상견례 때 꼭 오고 싶다고 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오빠랑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는데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살가운 온누인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리워서 전화통화하고 지내는 정도예요. 신우는 처음에 상견례에 안 나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네가 나온다고 하니까 남친 부모님이 신우를 설득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아무리 나오기 싫은 자리에 나왔다지만 예비사돈 앞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오빠가 남친 누나에게 혹시 몸이 안 좋은데 나오신 거냐고 물었더니 남친 누나 대답이
아실 거 없어요. 이거였습니다. 저도 순간 이성을 잃어서 남친 누나에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는 알고 나온 거예요? 하고 쏘아붙였어요. 남친 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딸이 저 모양이에요? 정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참느라 힘들었네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그 상황에서 남친 누나에게 그렇게 앙칼지게 말을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가 저희 오빠에게 하는 말을 분명 남친 부모님도 들었는데 나서서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잖아요. 때문에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남친 집에 갔는데 남친 누나도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이 둘 키우는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는지 남친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고 남친 어머니와 누나는 부엌에 있었어요. 남친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부엌으로 가서 남친 어머니와 남친 누나에게 인사를 했더니 남친 누나는 저를 표독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그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말해봐. 하면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남친 누나에게 저는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누나가 화가 난 거 이해한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러더니 남친은 저에게 얼른 사과하고 분위기 풀자 하더군요. 순간 욱해서 남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친 누나는 그때는 지 부모랑 오빠 있다고 그 지랄을 했나 보지? 너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뭐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 가라앉히면서 숨을 고른 다음 남친 누나에게 시부모님이랑 신우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벼슬인가요?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남친 누나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신 차리게 교육 좀 해줘야겠네. 너 따라와. 하더라고요. 남친은 저에게 누나한테 얼른 사과해. 그리고 분위기 좀 풀자. 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저기요. 그때 그 자리가 남동생 상견례 자리였던 거 몰라요? 양가 어른들도 계시는데 인상이나 쓰고 있고 사돈 될 사람한테 못돼 먹은 말버릇을 드러낼 자리가 아닌 거 몰랐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남친 누나에게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보다. 네가 참아. 이러면서 비꼬길래 제가 뭘 몰라요?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저러는 거죠. 했거든요. 순간 눈앞에 별빛이 번쩍하더군요. 남친 누나에게 따귀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너 아주 글러먹은 애구나. 엄마, 오늘 나 말리지 마. 오늘 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너 오늘 각오해? 이러고 남친 어머니는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왕 나섰으니 네가 해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남친 누나 손이 또 올라오는데 왼손으로 남친 누나 머리카락 잡아채고 오른손으로 싸대기를 계속 때렸어요. 머리채를 흔들면서 계속 싸대기를 때렸더니 신우가 엉엉 울더군요. 급기야 신우는 엉엉 울면서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다가오는 거 오른손으로 밀쳐버리고 남친 누나를 더 때렸는데 남친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친 누나를 놓아주었더니 남친 누나는 주저앉아서 멍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남친 어머니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상견례에서 미친 사람처럼 굴었던 것도 모자라 예비올케한테 손을 올리냐.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나한테 혼나지 않았냐 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친 아버지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길래 나 이런 미친 집안 아들과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남친에게 너 이런 집에서 자란 거 모르고 결혼할 뻔했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너랑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가방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머리가 복잡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친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날 옆에서 비아냥대던 남친 어머니한테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온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남친과는 연애하는 동안 싸운 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잘 지냈는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을 패면 어쩌냐고 막 뭐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에게 전화로 부모님이 얘기하셨는지 다음날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하지 왜 네가 나서서 그런 험한 일을 했냐고 하더군요. 오빠 말이 부모님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니까 마음 잘 가라앉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을 때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친 아버지가 저와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날 끝났으니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남친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사람을 패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예비 옳게 버릇을 가르쳐 놓아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때린 것은 당신 딸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나니 같은 딸이 날뛰고 있을 때 어머니는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집에 누가 시집을 가겠냐고 했죠. 남친 아버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제 전화기를 뺏어서 남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네 딸이 미친 짓을 한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남의 집 딸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 짓이냐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친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친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말만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빠와 통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남친 누나를 너무 심하게 때렸잖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빠는 만약에 네가 그 여자한테 따기 맞고 그냥 나왔으면 넌 평생 상처가 됐을 텐데 그럼 엄마 속상한 건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찾아가서 더 크게 일 치렀지. 네가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오빠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만약 남친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저도 당한 것에 대해 그쪽에 책임을 묻고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남친 누나 얼굴에 손을 올린 것은 잘못이다. 한 대 맞았으면 그냥 나오고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어디에라도 한번 풀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상황이든 사람을 때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적용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쓰니님이 맞고 그냥 온 것보다는 보복하고 온 것이 낫다는 오빠의 말에 공감이 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